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챕터 6 Physics of MOSFET Transistor, MOS Transistor, 우리가 MOS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MOS Field Effected Transistor, MOSFET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BJT의 개념부터 BJT를 이용한 어떠한 회로도에서의 BJT의 역할, 그리고 BJT를 이용한 시스템의 해석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스, MOS. 모스라고 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이죠.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MO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전에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메탈과 메탈 사이에 어떠한 옥사이드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면 이게 뭐죠? 이게 캐패시터죠. 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와 여기에 또 전극을 거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트랜지스터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BJT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스펫 같은 경우에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이게 왜 커렌트 기반이 아니라 커렌트가 전혀 없이 왜 커렌트가 없이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이 바로 BJT와 구분되는 특별한 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스펫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소스 드레인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엄청 얇은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옥시데이션 레이어가 있고 요 위에다가 메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메탈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 소스 역할을 하는 something 메탈, 드레인 역할을 하는 something 메탈. 그래서 MOM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위에서 얘기한 대로 메탈, 옥사이드 메탈의 캐패시터 구조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 구조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류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설명하는 관점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서 전극을 건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로서 이렇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전류를 건 경우, 이렇게 전류를 걸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채널이 이렇게 생기고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여기에 이런 채널이 여기 지금 제가 빗금 치고 있는 데 있죠? 빗금 치고 있는데 채널이 왜 생기는지 이 생기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 위아래로 생긴 메탈, 옥사이드, 메탈 구조에서 이 채널이 생기게 하는 캐패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다음엔 BJT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배울 겁니다. 뭐 거기서 일어나는 IV 커브라든지 아니면 핀치오프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핀치오프는 이게 이제 채널 채널이죠. 채널 모듈레이션에 의한 건데 채널 모듈레이션 효과는 완벽하게 우리가 BJT에서 뭘로 배웠냐면 얼리 이펙트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어떠한 특징입니다. 그럼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여기 뭐였죠? 여기 VBE2, 여기 VBE1, VBE2일 때 이쪽에 IC였죠?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볼테지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타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IC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그죠? IC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막상 해보니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돼서 또 이어가고 또 이렇게 이어갔더니 여기에 VA가 닿는다. 그래서 이걸 얼리 볼테지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BJT에서 일어났던 이렇게 있을 때 뭐죠? 여기에 공핍층이 생겼을 거고 여기에도 디플리션 리전이 생겼는데 이 디플리션 리전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전류를 걸었을 때 여기에 채널의 길이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VCE를 걸었을 때 그죠? VC이겠네요. VC를 걸었을 때 여기에 이 커브가, 아니, IC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VCE가 커짐에 의해서 여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채널이 모듈레이션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채널 렌트 모듈레이션이 사실 여기에 보이는 핀치오프라고 하는 현상도 일으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저희가 이 모스펫에 들어갈 수 있는 수식과 그 모스펫의 기본 원리가 BJT랑 어떻게 다른가만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럼 모스펫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제 structure of the MOSFET. 이거 메탈, 그 다음에 여기가 옥사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실리콘이겠죠. 그죠? 근데 실리콘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메탈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가 메탈입니다. 여기 메탈 M이죠. 그 다음에 안 보이네요. 여기 메탈. 그 다음에 여기가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실리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드 이펙티드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티드 트랜지스터.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필드, 전압에 대한 이야기네. 필드에 대한 얘기지 커렌트가 아니네.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BJT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에 흐르는,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했을 때 여기 막 IC도 중요했고, IB도 중요했고, IE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커렌트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역할을 해요? 여기랑 여기에 건 볼테지. 볼테지가 커렌트를 컨트롤한다. 볼테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커렌트의 양, 커렌트의 양을 통해서 이 게이트, 이 볼테지의 델타 볼테지에 따라서 뭐가 변해? 델타 커렌트가 변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센서로도 쓰고, 이거 진짜 다양한 센서로 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딴 데 진학하시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01, 01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전류가 통할 때 신호를 1이라고 하고 전류가 통하지 않을 때 0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무슨, 회로도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0, 1, 1, 0, 0, 0, 1, 1 이랬을 때 이게 5어 게이트면 1이 나오고 요게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떠한 어,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센서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메탈 부분에 무언가를 붙여놓고 여기 분명히 뭐 바이러스가 제일 쉬우니까 그냥 바이러스 예를 들게요. 여기에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을 올려놓고 바이러스가 여기 닿았을 때 기존에
흐르던 볼테지에서 어떠한 변화값이 일어나는 거가 되죠. 여기에 왜냐면 바이러스가 붙으면 모든 물줄은 이제 일렉트릭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게 되니까 그 변화 값을 아주 미묘하게 증폭해서 이 커렌트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읽는다. 그러니까 뭐 수 일렉트론 볼트에서 일어나는 변화량이 커렌트로 나타나게 되고 그 커렌트의 소스 드레인 사이에 일어나는 요 커렌트의 변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가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FET를 이용했던 모든 바이오 센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 이펙티드 트랜지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BJT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증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아주 작은 전압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전류 혹은 뭐 임피던스의 변화값으로 드러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는 이유가 반도체의 모든 소자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 디지털 시스템 설계 가가지고 배울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향후 이제 공부를 이제 학업 쪽으로 갔을 때 어떤 다양한 센서를 만들려고 할 때의 기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그래서 BJT는 어떻게 생겼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다시요 모스펫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BJT랑은 무조건 다르다. BJT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베이스, 그다음에 여기 에미터, 컬렉터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엄청나게 얇은 옥시데이션 레이어가 생겨서 이게 인슐레이팅 역할을 하고 버티컬하게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 메탈, 옥사이드, 메탈이죠. 메탈 형식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메탈이라고 쓰기가 뭐한 게 여기가 실리콘이잖아요, 교수님. 왜 메탈이라고 쓰세요? 라고 하지만 실리콘을 네가 무슨 타입, P타입 혹은 N타입으로 맞추면 이게 메탈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전자의 이동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버티컬하게는 MOS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메탈인데 여기는 소스는 N타입, 여긴 P타입으로 해서 요 사이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전자가 자유롭게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만 넘어가게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스위치로도 쓰고 그 다음에 앰프로도 쓰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영상을 보시면 또 굉장히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틀어드립니다. 보십시오. 뭐죠? 어허, 이 아저씨 건데. 전국 소리가 들어갈까요? 네, 봅시다. 과 같은 방법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도핑하면 모스펫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P 지역에서도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자유전자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높게 도핑함. 여기는 높게 도핑하고요. 여긴 라이트하게 도핑하고요. 여긴 높게 도핑합니다. 노란색은 N타입 도핑이고요. 이 파란색은 P타입 도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홀들이 많고요. 그죠? 홀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N타입 도핑은 여분의 전자가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전에 헷갈려서 이 전에 찍었던 영상 있죠? 이 BJT 영상에서 3가가 들어간 거를 제가 N타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가가 들어간 걸 P타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네. 3가가 들어간 게 P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모질라 가지고 홀이 생성된 경우죠. 그죠? 보십시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수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소수 나중에 캐리어를, 모스펫에서 왜 소수 캐리어들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Pn 접합이 형성될 때마다 N 영역의 초과 전자는 P 영역의 구멍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Pn 접합 경계에 구멍이나 자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디플레이션 지역은 레이어죠. 궁핍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현상이 모스펫의 Pn 접합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스펫을 가로질러 전원셀을 연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우측 Pn 접합에서 전자는 셀의 양극 측에 이끌리고 구멍은 멀리 이동합니다. 즉, 전원으로 인해 우측 궁핍 지역의 폭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모스펫을 통해 어떠한 전자 흐름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스펫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여 모스펫에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콘덴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콘덴서 캐패시터예요. 안에는 절연체로 캐패시터. 분리된 두 개의 평행 금속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DC 전원을 공급하면 전지의 양극 단자가 금속 플레이트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 전자는 다른 금속 플레이트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전하 축적은 플레이트 사이에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콘덴서 플레이트 하나를 모스펫의 P형 기질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표시된 것처럼 전원 공급 장치를 모스펫에 연결하면 콘덴서처럼 전자가 금속 플레이트를 빠져나갑니다. 모스펫에서는 이러한 전자가 P 기질로 분산됩니다. 전자 변이 때문에 금속판에서 발생하는 양극 전하가 보인 바와 같이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P형 영역에서도 일부 자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량성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장은 전자를 상단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생성된 전기장이 매우 강하다고 가정하고 이 전자 흐름을 관찰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전자는 구멍과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대기 지역의 모든 구멍이 채워진 후 전자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아래에는 모든 구멍이 채워져 있었지만 자유전자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공핍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공핍 지역 장벽을 부수고 전자의 흐름을 위한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와 같이 전원을 적용하면 전자는 쉽게 흐릅니다. 모스펫이 온 상태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트랜지스터 단자의 이름을 전자 흐름의 특성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 전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장이 약해지고 채널 형성이 없어져 전자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제어하기만 하면 모스펫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스펫이 스위치로 작동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 기반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영상이 저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OSFET이라고 하는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 건 이쪽과 이쪽에 heavily doped 된 어떠한 패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요거는 지금 요 서킷을 놓고 봤을 때 그죠? 요 서킷을 놓고 봤을 때 요 디바이스는 여기가 N타입, 여기가 N타입이고 여기가 P타입으로 되어 있구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뭐예요? 메이저 캐리어는 홀, 그죠?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 캐리어는 뭔가요? 일렉트론, 그죠? 그다음 여기에서의 메이저 캐리어는 일렉트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마이너 캐리어는
헐. 그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아, 여기에 흐르는 something은 전자가 되겠구나. 전자가 흐르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P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전자가 다닐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전자가 다니기 때문에 얘는 PMOS라고 얘기할까요? NMOS라고 얘기할까요? 전자 채널을 만들어주니까 NMO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홀이 지나가면 PMOS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린 이걸 NMOS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구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에 게이트 이런 패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스와 드레인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인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 패드와 어떤 이 P타입 패드를 연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어떻게 생겼냐면 음, 요렇게 요렇게 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된 요 P타입이잖아요. 이게 P타입이잖아요. 이 P타입과 게이트를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내가 요 위쪽과 요 아래쪽을 연결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전류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요 타입과 요 타입을 걸어주면 그러면 좌우로 걸리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걸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걸어서 전류를 걸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또 전류를 걸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해되죠?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 지금 뒤에서 계속 다룰 건데, 여기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 길이를 렌스라고 하고요. 렌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X축으로 진행할 때마다 이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 뒤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BJT 어떻게 그렸죠? BJT는 우리가 BJT에서 여기 소스 드레인 다시 좀 그리면 자, BJT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에미터, 그 다음에 게이트, 에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스를 S라고 표현하고 게이트, 그 다음에 드레인을 D라고 표현하면서 이거와 상응하는 보세요. 이게 베이스 역할을 했지 않을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턴온 시키잖아. 근데 턴온 시킨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모스펫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채널을 여기 제가 계속 더럽게 쓰니까 이렇게 된다 치면 여기서 얘가 요렇게 터널이 생겨야지 어쨌든 글로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 요렇게 터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채널이라고 얘기하죠. 이 채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채널이 생기게 하려면 무언가 일단 볼테지로서 여기 채널에 N 채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N 채널을 만들어 줄 때는 일단 여기 게이트 부분과 요 아래쪽에 요렇게 연결을 해서 전압을 넣어야지 얘가 필드가 가해지고 여기서 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에 해당되는 전자의 이동을 유도해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쌓이게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채널이 형성돼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였으니 요 게이트 역할이 우리가 베이스 역할을 했겠네, BJT에서. 그죠? 소스와 드레인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그냥 컬렉터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걸 에미터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일단 이게 에미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컬렉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이 3단자로 이루어졌다는 건 똑같고 다만 엄청난 차이점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이 부분 옥사이드 레이어입니다. 옥사이드 레이어 덕분에 이 IB가 여기로 흘러가는 일이 생기나요? IB 커렌트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커렌트 자체가 존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여기 채널에서 지나가는 커렌트.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스하고 드레인만 지나가는 요 커렌트 I만 있지. 어? 우리는 여기 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BJT와 다른 우리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을 그릴 때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일자로 생긴 이런 라인이 하나 그어졌고 이 라인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옥사이드 레이어가 한층 필름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우시면 BJT랑 구분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세워서 그리면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우리는 무조건 소스, 그 다음에 드레인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예전에는 네 구조였다고 얘기해서 여기 에미터 쪽으로 빠지면 우리가 N타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S. NA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소스가 에미터라고 생각하면 NS면 이거는 엔모스구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삼정국은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다. 피모스는 어떻게 그리나요, 교수님? 그러면 피모스는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게이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라고 하면 피모스는 어떻게? 방향만 이렇게 네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피모스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그려도 되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가 소스가 되고 여기가 드레인이 되겠죠. 여기는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릴 수 있다. 다만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게 타입이 어딘 건지 구분할 수 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BJT와 구분되는 우리 MOSFET의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 BJT와 똑같은 건 뭐예요? 3단자 소자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주요 기능. 이것도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죠. 이제 구분 혹은 비교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주요 기능 뭐예요? 스위치,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두 개. 이건 또 BJT랑 똑같죠. 근데 BJT보다 제조 공정이 압도적으로 간단합니다. 왜? 한 개의 실리콘에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도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그 특정 이온을 집어넣어줘요. 뭘 집어넣는지는 알죠? 그래서 이 특정 이온을 집어넣어 줄 때 공정 방식이 그냥 P타입에다가 N 하나만 요 영역에만 넣어주면 되니까 BJT를 만들 때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옥사이드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뭘 하죠? 우리가 요렇게 뭐라 그러죠? 이 게이트 패드만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BJT 만들 때보다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소비 전력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왜 소비 전력이 낮냐? 이거는 여기에 실리콘에 의해서 여기로 지나가는 커렌트가 위아래로 지나가는 커렌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렌트는 전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스위치 온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매우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전압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전압을 걸었을 때도 얇은 필름 안에 유도된 어떠한 캐패시터 내에서 유도된 어떠한 전자 채널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BJT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작하는 BJT와 구분되는 이제 아직도 제가 BJT가 익숙해가지고 BJT 그러는데요. 이 모스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으로 첫 시간으로 이제 캐패시터 구조인 어,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패시터 구조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게이트일 거고요. 그죠? 요건 틴 레이어의 옥사이드 레이어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P타입을 썼습니다. P타입은 잘 아시겠지만, 홀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저기 물질을, 도핑한 거고요. 여기서는 라이트하게 도핑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유를. 제가 라이트하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왜 라이트하게 했는지 보시면, 일단, 여기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우리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원리상 이렇게 얇은 패드에 메탈을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의 넓이를 에리어를 A라고 한다 치면, 요거랑 똑같이 똑똑똑똑 내리고 똑똑똑똑 내렸을 때, 이렇게 똑똑똑똑 내리고 똑똑똑똑 내렸을 때 이렇게 생긴 또 다른 메탈 패드를 여기다가 하나 놓으면 요 가운데 제가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고요. 유전체죠.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인데요. 유전 물질, 전기를 어떠한 이렇게, 통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분극시키기도 하는 건데, 메탈은 어떠한, 그러니까 유전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메탈은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물질을 메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이렉트릭 물질 중에 약간 전도도가 좋지 않은, 대신 분극은 시킬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보통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캐패시터 구조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류를 무언가 걸었을 때,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위에 메탈, 옥사이드 메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어디에 플러스가 쌓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쌓입니다. 사실 메탈 안쪽에 쌓이는 거죠. 메탈 안쪽에 쌓입니다. 어느 볼테지만큼 여기에 3볼트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전압이 3볼트가 될 때까지 쌓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여기에 쌓이겠죠. 그럼 여기 안에 여기 우리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요 물질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전자가 완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신 예를 들면 3층만 그릴게요. 분극이 됩니다. 다이일렉트릭화 되는 건데요. 그때 여기가 플러스니까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개념을 한 번에 잡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 유전 물질,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긴 메탈 안에 이렇게 된 게, 이게 사실, 생략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억만 개의 어떤 전자들이 이렇게 분국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핑크색으로 생각하는 여기와 여기는 캔슬이 되죠. 또 여기와 여기도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국할 때 제일 마지막에 생각돼야 될 부분은 뭐야? 여기에 끝에만 마이너스가 남고 플러스가 남는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분국됐지만 여기 끝단과 여기 끝단에 의해서 분국된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캐패시턴트 물질은 유전율 곱하기 땡네스 곱하기 에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캐패시터로서의 능력, 이 캐패시턴스는 유전율, 이게 분국 정도예요. 분국 성질을 얘기하고요. 이 분국 성질은 E 제로 곱하기 E R인데 이게 뭐냐면 E 제로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 어떤 물질의 이 값에다가 얼마나 네가 분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분국을 많이 시키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는 분국률이 엄청 낮아서 뭐 1이라고 치면 유리 말고 뭐 이렇게 우리 고무풍선 했을 때 대전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걔는 전자를 많이 잃고 전자를 뭐 많이 이렇게 분국시킬 수 있어서 이 값이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게 만들어진 어떠한 물질을 쓰고 분국이 잘 될수록 좋겠죠. 그죠? 여기에 조금이라도 요층이 두꺼워질 수도 있으니까. 분국이 잘 되고 그다음에 요건 체표 면적, 요 면적.
띵니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띵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총 캐패시턴스의 전하는 Q는 C바. 그래서 우리가 CV, 볼테지, 인가하는 볼테지와 여기 캐패시터의 능력에 따라서 얘가 분국이 얼마나 잘 되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돼서 보면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여기가 게이트가 되겠죠. 게이트에고 여기에 실리콘에다가 어떠한 턴 온 볼테지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국이 위아래로 됩니다. 분국이 위아래로 된 경우에 아래쪽에 이 마이너 여기에 분국을 여기선 분국을만 시켜놓죠. 그리고 요쪽에 요 아래쪽이 그냥 메탈이 아니라 뭐였죠? 실리콘. 실리콘인데 그것도 P 타입 실리콘. P 타입 실리콘은 원래는 홀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 영역에 전자가 모인다. 그래서 모여서 채널을 만든다. 채널 포메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분국된 상황에서의 버티컬리 캐패시터를 만든다. 캐패시터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채널을 만든다. 그러면은 언제나 무조건 채널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널은 언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 채널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면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채널과 관련된 수업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